10월 2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합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강원 중남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한때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중남부에서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로 기온이 좀 회복됐습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10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강원도와 강원 일보가 감자 가요제를 주최합니다. 도민들을 위로하고 끼를 발산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감자 가요제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에서 강원권 관광도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주노총,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최근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환경미화원 정원을 126명으로 유지하고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평창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소유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수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입니다. 영월군이 덕포지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영월군은 지난 25일 핵심 업무 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분야 52개 단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심 업무 보고회에서는 영월읍 덕포리의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의료원 신축 이전 등 도시개발과 덕포,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에 위치한 강원혁신도시에는 2013년부터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그중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이 지난 9월 10일 통합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오늘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규현 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황규현 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현입니다. 네,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신 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 사실은 지난 9월 10일 날 양 기관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6년도에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 자원 개발은 민간 주도로 하고 공공부문은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해공단과 광물공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광물의 탐사, 개발, 비축, 그리고 광해 복구하고 지역 진흥까지 광업정책의 전체 스트림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광해광업공단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통합이 됐을까 가장 궁금했던 사항인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두 기관이 강원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관인 만큼 특히 강원도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인데요.
이 강원도민들께서 이 두 기관의 통합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예, 뭐 강원도는 우리나라 석탄 산업과 광업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현재도 지금 전국에 광산이 310개가 운영 중인데요. 이 중에서 30%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산들이 사실은 강원도에 있고요. 그래서 광물 생산이라든지 광업 분야 근로자의 70%가 강원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폐광산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광해방지 예산, 금년 예산이 55%가 강원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남북 광물자원 분야 협력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강원도는 이제 협력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강원도는 광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광업 분야 공공기관이 강원 혁신 도시로 이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희 공단의 새로운 비전이 광해 광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광산 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광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초대 사장으로 이제 임명되시면서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공단을 운영하실 방침이신지도 좀 듣겠습니다. 뭐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원료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자원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과 자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공생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앞으로 주요 광업 부종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민간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교두보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광산 사업 등을 통해서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비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산개발 전주기로 광해방지 사업을 확대해서 광산 개발과 폐광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광업 폐기물을 재자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광학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 개발과 보전에 조화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을 이제 한 기관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큰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기관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두 기관은 광업 분야에서 개발과 복구라는 양대 축을 대표하는 기관들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해공단은 ODA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외국 정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왔고요. 광물공사는 개발 파트너사하고 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역량을 결집을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가 자격 검증이라든지 광산 안전교육 같은 광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가행광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은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역량과 장점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서 광해공단에서 ODA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좀 생소하네요. 이것은 ODA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 원조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외국에서도 광산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한 개도국에서 광산 피해를 예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광해 분야에서 이제 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주고 그 분야의 인력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그동안 두 기관 모두 광업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많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에 따른 재무적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컸죠. 그래서 통합에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이 재무 건전성이 앞으로의 운영에 큰 과제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통합이 된 후에도 이제 상당 기간 이 자본 잠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대부분이 사실은 해외 프로젝트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해외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헐값에 또 매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다행히 광물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자산 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광산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도 서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통합에 따라서 공단의 국제 신용 등급 하락 우려도 불식되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외 자산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서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무 구조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광업 발전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과의 상생도 좀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상생 계획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기관은 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 사회공헌이라든지 지역발전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사회공헌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생 오픈 캠퍼스라든지 특성화고 취업 멘토링,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 같은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의 광물 이음길 조성이라든지 이 원주 놀이터의 이제 중금속 안전조사 등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한 코로나 극복 지원,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상생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승계하고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광산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이라든지 광업에 대한 융자, 출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었던 창업이라든지 운영을 지원하는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은 앞으로는 지자체와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규모 있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백시와하고 함께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드칩 발전소를 건설해서 이제 지역 난방까지 공급하는 에코잡시티 태백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문경시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연료 발전소 건설하는 웅크라 팩토리아 같은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은 국토부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광산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역 발전과 또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맡은 소임을 다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광해
광업공단 출범과 함께 강원도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출연해 주시고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광해강업공단 황규연 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 도민들을 위한 신개념 비대면 가요제인 감자가요제가 온라인 예선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진행 중인 감자가요제 어떤 행사입니까? 네, 강원 도민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제2회 감자가요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재능을 발휘할 창구를 마련해주고자 시작된 행사인데요. 지난해에는 신개념 방구석 가요제라는 테마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25일 예선 접수가 시작돼 오는 11월 20일까지 예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12월 4일 강원 글로벌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본선 경연은 강원일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원일보 조은실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획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끼와 재능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보여주시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상으로 끼와 재능을 뽐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하면 일단 감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가요제 하면 감자 가요제가 떠오르게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이번 가요제를 통해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로서 정착하고 향후 우수한 문화예술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방구석 영상으로 많이 뽐내주셨어요. 올해 감자가요제는 장르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게 작년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열린 1회 감자가요제 인기가 상당했다고요? 네, 많은 조회수와 참가자들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도민들에게 이 감자가요제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이 대상을 수상한 이영민 씨에게 감자가요제는 28년 만에 꿈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20대 초반 가수로 활동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던 중 이 감자가요제 무대가 소중한 복귀 무대가 된 겁니다. 강원일보 조은실 매니저에게 앞으로의 감자가요제 운영 계획에 관한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매년 감자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 언론사를 통해 다양한 방송이나 행사 섭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일보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10월의 어느 멋진 날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원일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 행사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강원도는 매년 감자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선에 선출되면 지역 예술인으로 다양한 행사에 섭외돼 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얻는데요. 행사 진행 측은 감자가요제를 통해서 강원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지역 우수한 문화 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접수는 11월 20일까지 그리고 본선 행사는 12월 4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숨은 재능을 가진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에서 강원권 관광도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내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 1,300여 킬로미터를 호수권과 설악권 등 7개 주제로 연결한 강원권 관광도로가 조성된 셈인데요. 이 소식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박노현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박노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의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팔자 형태의 관광도로가 조성됐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사업인지요? 예, 현재 강원도는 서울 강릉 KTX, 양양 고속도들이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원주국도청 강원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 7개 노선의 1374.2km의 국내 최장 관광도로인 강원 네이처 로드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강원 네이처 로드 선포식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예, 지난 월요일 강원 네이처 로드 사업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박일아 원주국도청장님 비롯하여 최무성 강원도지사님이 선포식 현장에 참석하였고 18개 시장 군수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강원 네이처 로드를 알릴 로고와 홍보 영상, 대표 상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인 동시에 강원 네이처 로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원주청, 강원도,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트렌드인 자기주도적 성향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관광객들 분들께서 새롭고 프라이빗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경향이 많아진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강원 네이처로드를 따라 여행하시다 보면 이러한 트렌드에 딱 맞는 본인만 아는 새로운 여행지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총 7개 노선 1,374.2km 국내 최장 관광도로라고 하셨는데 주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체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광객들이 각 구간을 1박 2일 코스로 들러볼 수 있게 구간 노선을 110에서 200km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구간을 소개해드리자면 1구간은 호수 드라이브길, 2구간은 설악산 드라이브길, 3구간은 높은 고개 드라이브길, 4구간은 계곡 드라이브길, 5구간은 오지 드라이브길, 6구간은 바다 드라이브길이고 마지막으로 7구간은 전원 풍경 드라이브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간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팔자고리 형태의 노선이 완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 네이처 로드 홈페이지 및 원주지방국토청 SNS를 참고하시면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관광객들에게 정말 아주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관광 지도가 될 것 같은데 구간별 볼거리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춘천에서 인제로 이어지는 1구간은 소양강, 의야모, 춘천호, 파라오 같은 호수들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인제에서 양양으로 이어지는데 2구간에는 자작나무숲, 한일 라벤더팜 등 자연자원과 백담사, 하지포 등 역사자원, 내린천 레포티딩 등 다양한 자원이 있으며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관광공사 세 기관이 협력하는 만큼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 사업에서 그렇다면 각 기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관광도로를 연계한 관광사업 계획이 있으면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예,
관광도로에 대한 연계 장원에 대한 시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연계하며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변 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의 경우 원주청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마케팅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강원 레이처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현재 1구간과 6구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국내 최초의 관광도로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으로 강원도의 숨은 자연 경관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원주국도청은 현재 2구간 내에 인제군 남면 소재지 부지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건설 중이며 올 연말 준공될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여러분께서 2구간 여행 중 들리시면 간단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쉼터 내에서 탁 트인 경관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도로를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 원주청과 강원도 한국관광공사에 열심히 힘쓸 예정이니 강원 네이처로드에 대한 강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강원도에서 7개로 이어지는 8자 노선의 관광 드라이브 길,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구간들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계획과 박노현 팀장이었습니다. 네, 10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